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프로젝트 관리론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목차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정의와 WBS, 퍼트 차트, 특히 간트 차트나 또는 주공정 계산, 그리고 프로젝트 완료 기대 확률 계산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프로젝트 관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WBS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간트 차트와 퍼트 차트를 비교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관리의 주안점부터 살펴보실게요.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일정 시간을 두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시적인 그러한 팀이라 했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는 성공적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을 통해서 효율적 또는 효과적인 관리 기법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효율적이라고 하면 비율이죠. 그래서 투자 대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효과적이라고 하면은요, 목적 달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입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관리는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 인력, 기간 등에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 관리를 잘 수행해야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당연히 기업은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예산과 인력으로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인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관리 절차와 도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절차라고 되어 있죠. 프로젝트의 시작, 계획, 실행, 끝으로 종료 단계 등으로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이 세부 활동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분석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스템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이러한 시스템 분석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프로그래머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관리자, 그리고 최종 사용자, 고객이 되겠죠. 경영진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된다. 즉 TF팀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있어서 종료 시에 발생되는 여러 산출물 또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어떤 표준 그리고 투입되는 자원이나 사용자 및 경영자와의 의사소통 등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스템 분석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자, 5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즉 프로젝트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한 이유는요.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즉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겠죠. 이 목표가 명확한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관리 가능한 소작업으로 나눈다 되죠. 각 팀별의 역할 등을 이렇게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각 작업의 일정, 그 다음에 필요 자원, 작업 종료 시 산출되는 이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또한 필요로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종료 및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모든 어떤 업무 수행 이후에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을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도구인 WBS, 여러 차트 등을 관리 도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언급한 이 평가 기준, 우리가 이 기준이 명확해야 나중에 어느 팀이 가장 제대로 수행을 잘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이용 수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투표를 한다든지 설문지를 작성 회수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거래량과 같은 이용 횟수 등으로도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별도의 측정 지표를 만들 필요성도 있겠죠. 투입 대비 산출, 즉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또는 팀별 어떤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족도죠. 사용자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하고 충분히 만족하느냐의 여부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정 도구로 우리가 설문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성평가도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정량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용자들의 어떤 정보 욕구에 대한 시스템이 얼마나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는지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통 많이 하죠. 다음은 태도입니다. 정보 시스템과 시스템 구축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호적 태도의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여부죠. 즉 효과적이었냐는 거죠. 실제 목표 달성을 했는지의 여부다. 정보 시스템이 조직 성과 또는 의사결정의 품질 향상 등과 같은 이러한 조직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는가에 따른 기준치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적 효과를 언급해놨죠. 재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계량화된 어떤 회계 수치상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비용 절감 등을 실현해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험 요소가 있었죠. 미리 이러한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초기에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 규모죠. 당연히 방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은 그런 프로젝트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예산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였는지 또는 적절한 어떤 그 투자 대비 어떤 산출물이 즉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미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구조이죠. 어떤 프로젝트는 다른 것들과 더 상세하게 구조화되는 수가 있다. 이들의 요건은 더욱 분명해서 결과물이나 과정이 훨씬 쉽게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요구사항이 모호하거나 또는 잘 정의되지 않는 이런 것은 조금 더 위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지를 모든 가능한 것을 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경험이죠. 실제 기술적으로 이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지에 관한 충분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관리 도구로서 첫 번째 WBS가 나오죠.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들을 구조화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예, 산출물 중심의 계층적 트리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가 있죠. 이 WBS에서 정의된 소작업에 대한 일정 관리 등을 간트 차트로서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퍼트입니다. 그리고 퍼트는 퍼트 CPM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퍼트 CPM인 경우는 프로젝트에서 작업들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고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구조 도구다 되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실행. 필요 자원을 획득하고 배분이 실제로 잘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것을 실제로 다루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예정표에 맞추어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프로젝트가 계획안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 되고 나면은 그 산출물을 보고 적절한 평가를 하고 관계가 종료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WBS에 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WBS Work Breakdown Structure가 되어 있죠. 이 WBS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들을 구조화시킨다 되어 있죠. 트리 구조화 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산출물 중심의 계층 트리 구조를 지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의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WBS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WBS는 간트 차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작성 방법입니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산출물을 나열한 후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소작업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각 노드, 그 다음에 산출물, 주로 명사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 전달이 잘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앞서 언급됐지만 모든 산출물과 소작업이 표시된다 되어 있죠. 그리고 간트 차트로 표현되기도 한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뭐 LPG 충전소 자동 알림이 하나의 큰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라고 할 때에 하위 소작업으로요 산출물, 그다음에 SMS 문자 발송 기능, 산출물이 돼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뭐 산출물에는 이렇게 소작업 밑에 또 소작업을 기록할 수가 있겠고, 그죠? SMS 문자 발송 기능에 있어서는 뭐 주행 가능 거리, 목적지 거리, 인근 주유소 등을 알려주는 이러한 기능을 갖추고 뭐 있는지의 여부 등을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태리 식사 준비하기 프로젝트라 되어 있습니다. 차리고 싶은 음식, 즉 산출물이 될 겁니다. 뭐 파스타나 빵, 샐러드 등을 언급해 놨습니다. 각각의 음식을 완성하기 필요한 소작업들을 쭉 언급해 놨어요. 뒤에서 표로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낸 산출물과 소작업은 계층적인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태리식 식사, 파스타, 빵, 샐러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다 표시되어 있죠. 파스타를 구입하고 삶기, 척수등가 빵, 뭐 구이, 야채 구이, 드레싱 첨가 등 이렇게 좀 트리 구조화 시켜놔서 우리가 이 시각화를 시키는 목적은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화된 이런 도식화 또는 이렇게 우리가 차트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분석 명세서, 설계 명세서, 뭐 프로그램, 그래서 뭐 요구사항 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뭐 코딩을 하는 이러한 하위 소작업 등을 이렇게 다이어그램화 시켜놨죠. 다음은 간트 차트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WBS에서 정의된 소작업에 대한 일정, 그리고 이 자원 배치 등의 이렇게 우리가 막대 등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가시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하죠.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도식화 시켜 놓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작업 등을 이렇게 명시화 시킴으로써 표현을 잘 해놨죠. 굳이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보통은 PPT로 많이 활용하고요. 또는 엑셀, 한글 등을 활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퍼트 차트입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작업들의 의존 관계, 그리고 소요 시간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돼 있죠. 이 노드 또는 여러 가지 이 선으로서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이 표시가 된다 되어 있죠. 프로젝트의 정의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후관계를 나타낸다. 화살표로 쓴다 되어 있죠. 구체적인 것을 뒤에서 살펴볼게요. 다음은 이 퍼트 차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네트워크의 주 경로 파악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주경로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네트워크 경로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요하는 경로, 즉 주경로 또는 우리가 애로사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주경로의 활동이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올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관리자의 특별 관리가 요구된다 되어 있죠. 긴 프로젝트 기간 내에 짧은 개별 어떤 서단위 업무는 긴 그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 주 경로 기간 내에 다 커버가 가능하죠. 따라서 PM 관리자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영역은요. 가장 긴 경로인 이 주경로를 잘 파악을 해서 이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퍼트 차트 작성 단계가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요구사항 분석, 화면 설계, 보고서 설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테스팅, 사용자 문서 준비, 시스템 설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정표를 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전체에 관한 내용들을 PM 관리자가 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다음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 활동의 예상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운 수식이 하나 나오죠. ET는 뭘 했습니까? O 플러스 4R 플러스 P 전체 합을 6으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그 통계 관련 기법 등에 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 계산, 통계 계산 기법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개발 방법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내용 등이 있습니다. 뭐 통계를 다뤄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성은 없고요. 꼭 필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 정의된 이 수식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O는요, 낙관적 소요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로드 없이 일이 진행된다고 한 전제하에 가장 빠르게 이 프로젝트, 즉 소작업을 수행할
그 시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낙관적 소요 시간은요, 이 현실적 소요 시간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가다 보면은 일이 로드가 걸릴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에 비해서는 좀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주 낙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여러 문제점들을 반영한 어떤 현실적인 시간으로 예측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요. 예, 아주 비관적으로 많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 소요시간을 계산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상되는 총 소요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의 공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확률 변수에는 우리가 뭐 이산형 또는 연속형 등으로 구분을 하죠. 그 중에서 이 이산형이 아닌 연속형 어떤 확률 변수 계산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뭐 정규 분포 있죠. 그 다음에 뭐 지수 또는 감마 분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언급된 이 프로젝트의 소요시간을 계산하는 ET 계산 방법은요, 바로 이 베타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우리가 베타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정규 분포와는 다르게 베타 분포는 최저, 최대, 그 다음 최빈값으로 이 분포가 됩니다. 즉, 각 활동들의 이 기간이 변동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어떤 산술 평균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확률 변수, 즉 연속형 확률 변수 계산 방법이 바로 이 베타 분포를 가정한 이 프로젝트에서의 예상 소요 시간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활동, 즉 이러한 활동이 있다고 합시다. 앞서 봤던 뭐 요구사항, 화면 설계, 보고서 이렇게 쭉 8가지의 활동들이 있다고 했을 때요. 자, O는 아주 낙관, R은 현실, 그 다음에 P는 비관이라 되어 있죠. 자, 낙관적일 때 1시간, 뭐 이게 단위가 뭐 하루든 그 상관은 없습니다. 1이라고 했을 때에 현실, 즉 몇 가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감안을 해서 뭐 5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에 P는요, 아주 비관적으로 어떤 불확실한 내용 등을 다 감안을 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9시간이면 끝나겠다, 혹은 9일이면 완료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ET 계산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6분의였죠. 자, 6분의 1 더하기 9, 10이죠. 그 다음에 4R이었습니다. 그러면 20됩니까? 예, 20에 30, 30을요 6으로 나누면 5 나와집니까? 예, 이처럼 우리가 ET, 즉 예상 소요 시간을 개별 활동들에 대한 ET를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은 퍼트 작성 단계를 한번 봅시다. 먼저 주경로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죠. 주경로, 즉 네트워크 경로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 여유 시간이 0인 활동들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구체적인 걸 살펴보실 거고요. 일단 정의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주경로의 활동이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차질이 올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관리자의 특별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라고 앞서 언급이 되었었죠. 자, 주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각 활동에 뭐 여유 시간을 계산한다
해서 뭐 여유시간은 이러이러한 뭐 것을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핵심은 바로 이 주경록이기 때문에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공정 계산, 주경록 계산을 한번 봅시다. 자, A에서 최종 F까지 일정이 있다고 합시다. 즉 각각의 활동이 되겠죠. 각 노드와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드와 간선이라고 표현했죠. 자, 보시면 A라고 하는 활동, B라고 하는 활동을 하기까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활동, 그 다음에 F로 종료가 되죠. 그래서 A, B, D, F 경로가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A, B, D, F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요? 총 13시간이 걸린다고 합시다. 3시간, 6시간, 4시간 합산 13시간이 걸리죠. 또는 뭐 13일이 걸린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경로가 뭐가 있어요? A, B, E, F의 경로가 있죠. 합산을 해보시면요. 3, 7, 5 합이 15일이 걸린다고 봅시다. 나머지 한 개의 경로는 A, C, E, F로 가는 경로죠. 총 12일이 소요가 되네요. 그러면 가장 긴 소요 시간 바로 A, B, EF 과정이죠. 자, 이 공정 바로 우리가 주 경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A, B, EF가 15일로서 가장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자는요. 이 경로가 원만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었었죠. 자, 이제부터는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이 ET 계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낙관, 정상, 그 다음에 피관으로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보시면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즉 최저 기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관적인 경우도 있죠. 최대 소요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 뭐 현실적인 시간 등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각 활동을 실제로 통계 확률 계산을 쭉 해보면은요. 바로 기대되는 소요시간은 이 정도가 나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이 공식이 뭐였다? ET는 6분의 5 플러스 4R 플러스 P였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이제 확률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러한 계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 계산 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활동 시간의 어떤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분산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한번 학습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퍼트는 CPM이라고 했죠.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퍼트 CPM에서 자, 이 바로 TE의 불확실성 정도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각 활동 시간에 뭘로요? 분산이죠. 분산으로 각 활동의 불확실성 정도를 가늠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계 시간에 뭐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표준 편차라고 하면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죠.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이 바로 이 분산값입니다. 즉 시그마 제곱승이죠. 뭐 참고로 제곱승하는 이유는요. 표준 편차는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표준 편차의 합을 해버리면 0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제곱승함으로써 바로 이 양수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양수화, 즉 분산화 시켜버리면은요,
6분의 P-5 값의 제곱승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우리가 O나 P에 관한 정의를 했었죠. 그죠? 가장 낙관적으로 볼 것인지 또는 가장 비관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그 차이를 6으로 나누어서 제곱승하면 바로 분산값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산이 클수록요, 그 활동의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제 분산이 작은 경우는요, 그 추정치가 좋은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완료 기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터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규 분포화 시키면은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딱 보면은 바로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타 분포를 따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규 분포화 시키기 위한 방법을 중간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앞서 우리가 구한 시그마 값 있죠. 시그마 제곱승 값을 전체 시그마 확률 계산을 해서 루트를 씌웁니다. 즉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바뀌죠. 분산을 그죠?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표준 편차화 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P 보시면 프로젝트 특정 완료 시간, 즉 예를 들어서 뭐 50일 또는 50시간 만에 완료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가 추정해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특정 완료 시간을 TP라고 했을 때에 TP 마이너스 앞서 우리가 계산한 TE 값을 빼서 뭘 계산한다?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가 표준화로 이렇게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거 G 값은 어떻게 나와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준 편차 분의 특정 완료 시간에서 주공정의 지금 총 기대 소요 시간을 뺀 값으로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지금 표준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확률 변수 값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중간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요. 뭐 이런 공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험에 언급이 되면 여러분들께 이런 공식은 다 제공이 되니까요. 뭐 공식을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 계산하는 것을 엑셀로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 자료이니까요. 자, 먼저 엑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먼저 ORP였죠. 즉 낙관, 그 다음에 현실, 그 다음에 비관이었죠. 각각의 시간이 뭐 6일로 할게요. 6일, 9일, 18일 걸린다고 했을 때에 자, 먼저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그죠? 6분의 5 플러스 4R 플러스 P였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4R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 9, 36이네 그죠? 36. 그 다음에 60은 F2를 눌러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A 14 즉 이거죠. 그 다음에 C 14 이거죠. 그 다음에 D 14. 자, 다 공식에 의한 것을 더해놨죠. 60. 그럼 실제 기대 소요 시간은 어땠습니까? 6분의 였죠. 그죠? 6분의 60. 10 나와집니까? 그 다음에 6분의 72. 12 나와지죠. 각각 구한 기대 소요 시간, 즉 TE의 합산을 보시면 46일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12 뭐겠습니까?
F2를 눌러볼까요? 예. 두 번째 공식 기억나십니까? 시그마 제곱은요, 예, 어떻게 해요? 6분의 P-5 전체 값의 제곱승이었죠. 예,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번 해봅시다. 즉 P-5 하면 뭐예요? 18 예, 빼기 6 10이 나와집니까? 예, 그 다음에 14는요 19 빼기 5 하면 14 나와지죠. 각각의 계산을 한 합산 예, 5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무엇으로 나눈다 되어 있었어요? 6분의 였죠. 예, 이 값을 6으로 나누면은 12 나누기 6은요 2. 그 다음에 뭐 14 나누기 6은 2.3 이렇게 나와지네요. 6 나누기 6은 1 이렇게 나와지겠죠. 합산 뭐 8.3이 나오고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은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6분의 P-5 값 전체 제곱승이었죠. 즉 이 값을 제곱승하면 됩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파워라고 해놨죠. 파워 이 값의 제곱승이니까 2를 해놓은 겁니다. 뭐 수식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2의 제곱승은 4, 2.3의 제곱은 5, 5.4, 1의 제곱은 1, 3의 제곱은 9. 전체 합산하면요. 분산값은 얼마다? 19.4가 나와진다는 거죠. 즉 불확실성에 관한 전체 합이 19.4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4를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씌우면요. 표준편차가 되죠. 자, 그래서 표준편차 함수명은 sqrt죠. 예, 보시면 여기에 sqrt로 해놨습니다. 그죠? 예, 또는 sqrt 즉 이 값을 루트를 씌우면 4.4가 나옵니다. 즉 표준편차가 4.4라고 하는 의미죠. 표준편차가 4.4가 된다. 표준편차는 뭐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였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 4.4 즉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께 뭐 계산을 하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분산값과 표준편차의 예시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값으로 보고 그대로 4.4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딱 떨어지게 문제 출제를 합니다. 소수점으로도 단순 그냥 여러분들이 암산을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제공을 합니다. 자, 어쨌든 4.4가 나와졌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TP값을 예를 들어서 48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총 기대 소요 시간 T 값은요, 여기서 46으로 구했죠? 46으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 됩니까? 2가 되죠? 2가 됩니다. 그때 이 G 값과 우리가 이제 P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는 값은요, 자, 공식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A7에 즉 이 값을 A10으로 나누었죠. A10은 뭡니까? 바로 표준 편차죠. 공식을 잘 떠올려 보세요. 공식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잠시 끊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을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보시면 0.45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F2 보시면 2를 4.4로 나눠놨죠. 자, 보시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죠. TP, 즉 특정 완료 시간입니다. 48시간 만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총 기대 소요 시간, 즉 TE입니다. 앞에서 구했던 ET의 합산을 가져온 거죠. 그죠? 총 소요시간 46시간이 되죠. 그래서 48 빼기 46 해서 2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G 값을 계산할 때는요, 48 빼기 46 한 값을 표준편차, 즉 분산의 합산 한 것을 루트를 씌워서 표준편차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2 나누기 4.4를 하게 되면 0.45 G값이 계산이 됩니까? 예, G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67은 수식을 보시면 0.5 더하기 0.173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 값이 나왔다고 했을 때에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지었죠. 자원의 여유가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며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즉 여유가 너무 많게 잡았다는 것이죠. 자, 이 결론을 어떻게 도출했는가를 다시 PPT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 쭉 이렇게 0.67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했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자, 완료 기대 확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앞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습니다. 즉, G 값은 48 빼기 46을 4.4 표준 편자 값을 나누었더니 0.45가 나왔습니다. 자, 0.45 우리가 통계책 제일 뒤에 나오는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0.45의 값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0.45에 해당되는 이 값이죠. 바로 0.1736입니다. 자, 이 0.173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의 0.5 값,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의 값이 바로 0.1736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현재 구하는 값은 이 값보다 작을 확률이기 때문에 G 값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이 면적의 값입니다. 따라서 0.5 더하기 0.1736 하면 0.6736이 나와지죠. 자, 따라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우리가 이 P 값이 확률 값이 0.3 이하이면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요. 0.3에서 0.4 값이면은요, 지연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0.4에서 0.65 사이면은 합리적이다. 따라서 계획 공정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한 결론은 뭡니까? 0.65 이상이었죠. 따라서 0.65 이상 P 값이 나오게 되면은 자원의 여유가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무 여유롭게 자원을 지금 활용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제 교재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 이 완료 기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경로라고 하는 것은 주공정 혹은 에러 공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t 값을 구하고 즉 소요 시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을 구해서 최종 g 값을 구한 후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이왕이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여유시간 계산 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실제로 수작업을 제시되는 그 엑셀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